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3년 1월 5일 강타의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013년 개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 가정이나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드리고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2012년도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 벌써 갔는데, 자, 2012년 한 해 동안 강타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13년에도 여러분과 강타 모두에게 행운이 깃드는 2013년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자, 2013년 우리 모두 경마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제가 원래 우리 예상가들은 약간 점을 좀 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 점을 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2013년도에 좀 잘 될 뿌래요. 그래가지고 저 희망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상도 좀 잘 되길 기원하고요. 하는 일도 좀 잘 되길 기원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좀 잘 되기를 저 역시도 기원합니다. 이 기운이라는 걸 무시 못하잖아. 몸에서 뿜어나오는 그 기운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점.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해맞이 금주 토요경마와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항시 말씀을 드렸지만 새해가 접어들어서 새해맞이 특별경주라든지 이런 게 열릴 때는 의외로 고배당이 그냥 빵빵빵 터지고 말았어요. 옛날에 신대정 기수가 999를 터뜨리고 김태경 기수가 999를 터뜨렸을 때 2,000배, 3,000배짜리 이런 게 다 이 새해 때 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은근히 혼조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편성 자체도 기복마나 복병마나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경주 꼼꼼하게 하고요. 자, 일요일은 총 14개 경주, 서울경마, 제주경마 시행하지 않고요. 서울경마만 14개 경주가 시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중고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경주 심의를 기울여서 자, 여러분과 강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토요일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은근히 혼전구도예요. 은근히 혼전구도이고 한 경주 한 마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2번 가우초. 기본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주시 선취인연 모두 여력은 상당히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2번 가우초라는 마필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2번 가우초도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번 가우초에 대해서도 한번 요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이제 3번 초이스 캠프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은 어느 정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지만 실질적으로 승곤전에 14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 급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이 높아 3번 초이스 캠프는 안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5번 해방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직직전 경주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더니만 지난번에 하만시기 같아서 살짝쿵 걸음에 물꼬를 터놨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에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이 5번 해방중이 같은 마필들은 안 보고 싶어요. 자, 6번 새하늘이라는 마필입니다. 능력은 입상이 어려운 마필이라고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지만 역시나 6번 새하늘이도 지난번 경주 때 아베기수가 계속적으로 부진하다가 살짝 걸음에 물꼬를 터놨어요. 그럼 이번 편성에서 취임력 측면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전마 대부분이 취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이번 경시 배당마 2도를 말씀을 드리면
2번 가우초라는 마필과 6번 새하늘이라는 마필. 이 마필 조심하십시오. 이 당구장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두 마필은 배당이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번 새하늘이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배당마니까 여기서 이제 7번 이 봉암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조정 거쳤고요. 이번 교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키는 마필. 7번 봉암사도 가져간다. 자, 여기서 이제 강타가 배팅권에 거의 충마값으로 노리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강타의 배팅권의 충마는 8번 마이드림이란 마필입니다. 요것을 충마로 가져간다. 편성 자체가 선두권이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에요. 그렇다고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도 없는 편성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기복이 덜하고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강타가 보는 견시의 8번 마이드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마이드림을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10번 룩시가이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견제 시에는 근간 두 번의 경주가 약간 무리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큰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로 이번 경주는 이 1경주는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소액으로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 이게 1경주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경주는 소액으로 배당을 노린다. 자, 여기서 8번 마이드림을 추구해 놓고 7번 봉암사 쪽으로 간다. 왜? 이번 특징은요.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뚝심마들이 무조건 선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8번, 7번 난통에 8 놓고 2번, 6번을 방어해서 8번, 6번이 들어오면 호박이 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경주 예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에 한번 배당을 노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하고 3경주인데 2경주하고 3경주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오늘 14개 경주인데 2경주, 3경주가 10만 에이스거든요. 10만 에이스이기 때문에 요 경주들은 제가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제 4경주로 훌러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은근히 성장만 및 신마 간의 일전이지만 은근히 혼전 구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 신마들의 전력은 그렇게 빼어난 마필이 없습니다. 3번 역전구스과라든지 4번 라이더 삭스 이런 마필들이 그런대로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입상을 성공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1번 붉은 기상입니다. 자, 1번 붉은 기상. 자, 1번 붉은 기상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1번 붉은 기상, 선취인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데뷔전시에 보여주었던 마필이고 순발이란 점이 마음에 깨름칙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1번 붉은 기상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이번 경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강권인데 5번 럭키디바도 가능성이 있어요. 5번 럭키디바. 5번 럭키디바. 아,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직전 두 번째 경주에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는데 당시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이전주에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가면서 앞말의 특성을 살려줬다. 앞말의 특성을 살려주면서 선행력의 향상을 보이며 선행을 나선 뒤에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경주력의 급상승을 깨어났습니다만 종반 지구력 부족으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다. 하지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은 9번 문학스피드입니다. 자,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이 데뷔전 시에는 뭐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요 마필이 이 데뷔전 이후에 거세를 하고 출전을 했거든요. 그럼 거세 이후에 보여준 능력 자체는 상당히 출중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경주 시에 또 한 번의 걸음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럭키 스피드는 거세 후 걸음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문화 스피드는 이번 경주 시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 자, 여기에 이제 또 한 꼽아볼 수 있는 마필이 11번 완승불패라는 마필인데, 11번 완승불패. 자, 11번 완승불패는 실질적으로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데뷔전 시에는 안정된 추임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주 시에는 선취인전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줬고, 어찌됐든 간에 11번 완승불패도 서서히 걸음에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도 입상권 진입은 가능한 전력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붉은기상, 5번 럭키디바, 9번 문화스피드, 11번 완승불패 중에서 이번 경주시 배팅권의 단통은 9번 문화스피드를 축으로 놓고 11번 완승불패 쪽으로 단통으로 까고 거세 후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9번 문학스피드를 축으로 놓고 1번 붉은기상과 5번 럭키디바, 9번 1번, 9번 5번 정도만 받쳐볼 수 있는 경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마의 걸음의 신장세, 회복세가 두드러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은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5경주. 자, 이번 토요제 5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배팅권에 충마도 있고, 여기에 또 입상 가능마도 압축이 됩니다. 입상마도 압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다. 고로 토요제 5경주는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로서,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서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강타가 한번 세 마디 첫 번째 승부처로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조용한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죠. 무조건 적중을 위한 승부처니까 조용히 우리끼리 이제 적중을 해서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토요제 5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제 6경주입니다. 토요제 6경주. 자, 토요제 6경주 역시도 누가 잠재력을 더 보여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의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아들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뭔가 변화를 보여줄 것이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경주인데, 자, 1번 라이언 펀치입니다. 왠지 좀 2%가 좀 부족하긴 한데 실질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뭐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1번 라이언 펀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데뷔전과 이전째 선취입력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준 마필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파워감이 보강된 마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아주 좋게 얘기를 늘 했습니다. 바로 그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라이언 펀치는 이번 교시에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2번 거뜬이라는 마필인데요. 마필 자체의 능력 자체는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난 마필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경시 후 추임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번 거뜬이도 어느 정도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승부 의지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번 거뜬이. 자, 그 다음에 다음은 3번 제이컵 너브라는 마필입니다. 자, 3번 제이컵 너브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시 비교적 편한 선행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에요. 선행. 그렇기 때문에 3번 이 제이컵 너브가 선행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종반 지구력에 나서나마 문제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데뷔전 시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보여준 지구력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선다면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4번 스카이오크.
자, 이 4번 스카이우크도 1번 이 라이언 펀치와 마찬가지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요 마필은 1번마와 다르게 데뷔전 때는 완전히 탐색을 했고 이전째 경주력의 급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인건이가 기색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은 조금은 좀 불안한 요소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오버킨 스펙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도 발주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서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에 뭔가 2%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마필. 자, 여기에 이제 7번 베니윈입니다. 7번 베니윈. 당일 상당히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배당판이 열리면 당일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경시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추임력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 자체는 이 성장하는 자체의 내용은 그렇게 빼어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번 편등에선 얘가 빠지면은 이 7번 베니윈이 빠지면은 배당이다. 얘가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인기마의 메리트 없다. 저는 7번 베니윈은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7번 베니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7번 베니윈에 대해서는 안 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자, 그 대한마로 얘기했던 마필들이 바로 이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 배팅권의 축은 3번 제이컵 너브를 가져갑니다. 3번 제이컵 너브의 1번 라이언 펀치를 단통으로 승부를 하고요. 3번을 놓고 2번, 4번 정도를 마치고 7번을 빼고 간다. 베니윈을 빼고 간다. 이게 인기를 모으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말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별로 보여준 게 없어요. 저는 7번 베니윈에 대해서는 뭐 인기는 없겠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뭐 얘가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배당의 메리트도 없고 입상을 뭐 할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래서 저는 세게 안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토요제 7경주입니다. 자, 이번 토요제 7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예요. 자, 오늘은 조금 일찌감치 승부를 한번 던져본다. 자, 토요제 7경주에서 이 경주는요, 지난번에 이런 편성을 갖고서 제가 고배당 승부처를 가져갔어요. 이번 경주에 나온 마필들 갖고.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실패를 했던 마필들 또 한 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또 돼요. 이번에 만약에 못 오면, 이번에 노림수에 보병마가 못 오면 얘는 이제 정말로 다시는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왜 마지막이냐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마방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를 놓고 무조건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때려볼 수 있는 승부처가 바로 이 토요제 7경주다.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를 한번 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경주가 끝나고 이제 8경주, 9경주가 오늘 강타의 스트레이트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토요제 7경주부터 9경주까지가 스트레이트 승부처인데 다음은 토요제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도 성장마간의 일전입니다. 성장마간의 일전이라서 은근히 혼탁한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더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 내지는 잠재력을 보여줄 것이냐인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마간의 일전은 경주마의 경주력의 성장 추이를 모르면 절대 적중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교를 봐서 뭐 복귀를 해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필,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잘하느냐? 할머니들이 제일 잘 알아. 왜? 할머니들은 애들, 누나, 뭐 아들, 아빠 다 키워봤으니까 얘는 이럴 때 뭘 먹여야 되고 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성장추이야. 그러면 이 성장추이를 몰라가지고 성장마간의 일전을 어떻게 마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론적인 거를 몰라가지고는 절대 맞출 수가 없다. 이게 토요제 8경주는 바로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강타가 누구보다도 잘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없이 그냥 조교보고에 대해서 아니면 복귀에서 이게 그렇게 단순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다 맞힐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마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아야만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가 토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승부처라는 점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9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요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고 전개상으로도 이변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개상으로도 경합등 견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능력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성장 마감의 일전이기 때문에 성장 추세의 마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걸음의 변화를 누가 더 이번 경시에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관계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만 적중을 할 수 있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바로 토요제 9경주다. 그러니까 요 9경주도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맞힐 수가 있고 보병마의 선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가 바로 토요제 9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0경주 진도를 제가 굉장히 빨리 뽑았죠. 굉장히 진도를 빨리 뽑았습니다. 자, 토요제 10경주인데요.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잠재력을 부여한 인기막한 접전 양상의 구도이기 때문에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만 적중이 가능한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징탐도 능력은 입상이 가능하지만 1400에 대한 거리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점과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요 마필을 그렇다고 또 굉장히 강하게 노리기에도 뭔가 좀 센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2번만은 좀 약하게 봐주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되는 마필은 절대 아니죠. 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레이징 팀은 한 번 정도 지켜보고 싶고 3번 인천 쓰나미입니다. 자,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1400의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패턴상으로는 선취인연보도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다. 자, 문제는 이 마필이 뚝심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뚝심이 우수. 그러니까 추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엔 중장거리로 가면서 이 마필의 그 적성이 좀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장거리 열통이라고 좀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3번 인천 쓰나미는 거리가 늘어난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면 됐지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3번 인천 쓰나미에 대해서는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연두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시 향상된 선행력을 보여주고도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선입전개를 하고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그러고도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요 마필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자기 종반 탄력이 좀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에서 조금 뻑뻑한 기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경주에도 선행 내지는 선입 선행 내지는 선입이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선입에 대한 검증도 됐고 그러니까 이 7번 연두는 현 시점에서는 이놈을 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놈이 뺄 수는 없고 이놈이 거의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연두는 이 편성에선 가져가는 가능한 마필이고 센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9번 빛의 왕자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왜? 이전째 경주력의 조정 하강을 보였기 때문에 3전째에는 무조건 능력을 끌어낸다. 역시나 달라요. 추임력의 급상승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주 시에는 살짝 조정을 또 거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정을 거친다. 그러면 조금 불안하다. 그러니까 요 마필이 좀 약하게 봐주고 싶어요. 약하게. 좀 빛의 왕자 이번에는 좀 약하게 봐주고 싶고, 다음에는 10번 맹산호랑입니다. 맹산호랑이. 이놈은 사실상 성장 과정에서 병력만 없었다면 벌써 제가 보기엔 3군, 2군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마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 보는 마필이에요. 굉장히 센 말이고 이 파워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다 건강경주시 이제 병력에서 회복되면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걸음이 향상된 모습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이거 무조건 박상철의 무조건이 아니라 강타의 무조건 요건 가져가는 마필. 센 말이에요. 굉장히 센 말입니다. 10번이 맹사호랑이. 그러면 뭐 결정 났죠? 7번 연도에 10번 7번 10번 단통, 그 다음에 3 넣고 7텐 요렇게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세 마리만 가져가는 경주. 뭐 간단하게 토요제 10경주까지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1경주. 자, 토요제 11경주도 오늘 강타의 중고배당 승부처예요. 은근히 어렵다. 그러니까 금간경주시 4군 시절에 있어서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데 선행마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는 11경주는 복병마 일두가 있어. 아, 이놈을 굉장히 얘를 세게 보고 싶어요. 이 복병마 일두를 굉장히 세게 보고 싶다고. 뭐 여기서 팔리는 말이 뭐 엄지번쩍, 그 다음에 뭐 9번 감동신화,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팔리잖아,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 가져는 가는데 얘네들을 인기권 전력의 조합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고, 여기 복병마 일두를 충만을 가져갈지 그 정도로 세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11경주도 중고배당 승부처로서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토요제 11경주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12경주. 자, 토요제 12경주. 자, 오늘 경주 중에 새해맞이 기념 헤럴드 경제배. 자, 특별 대상 경주죠. 헤럴드 경제배. 요거를 오늘 경주 중에서 UCC 메인 승부처로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12경주에서 3세 이상 마필들의 일전인데 여기에는 강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축이 있고 여기에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 이를 단통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실질적인 능력만데 공백이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꼬름칙한 놈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야말로 숨어있는 복병 배당마를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해봤던 경주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얘를 단통으로 때리기로 했고요. 능력마와 배당마를 한두씩 더 가져가서 강축에 붙여서 무조건 적중과 더불어 배당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 자,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뭐 무조건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2경주까지 일단락을 보고요. 자, 다음은 토요제 1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풀어드리는 경주죠. 13경주는 기복마들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전마 내지는 기복마들의 일전이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자, 1번 필링제일입니다. 일단 능력으로 보면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워낙에 이제 작전 성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선두권이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고 종반 추임력 측면에선 군계 일학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를 충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빠른 말들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안 온다는 건 조금 그렇다. 제가 보기엔 가져는 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칼리스도 저는 좀 약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4번 라이징맨도 능력상으로 2%가 부족하다고 보고요. 5번 톱 스페셜입니다. 능력은 뭐 간들간들하다고 보는데 일단 뭐 근간의 행보가 좋고 이번 편성 자체에서 과연 이 톱 스페셜의 선행을 갈 수 있느냐인데 선행을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는데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라 자 1700경주의 오버 톱 스페셜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일단은 배팅권에는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9번 사일런트 준입니다. 9번 사일런트 준. 이 마필도 그렇고 뭐 여기에 댄징 셀리도 그렇고 6번 나이트닝 이글도 그렇고 도찐 개친이에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추임력이 지속적인 상승을 끌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견주 시에 소폭 경주력이 하강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10번 사일런트주는 괜찮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다음은 10번 총알공주입니다. 얘가 이제 당일날 인기권 전력으로 8104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인데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1400경주에 출전을 해서 취임력이 연속 하강을 하면서 다소나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출전마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변이 약간 발생을 한다면 11번 80 정도 11번 80 정도가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승부기는 보여줬는데 조금 2%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고 12번 브레이브마가 지난번 1400경주 시에 멋진 취임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거의 바닥 취임을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에도 또 한 번 득세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11번보다는 12번 브레이브마가 좀 더 나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신영철 기수와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센 마필로 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그 외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상 세게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경주는 1번 어필링 제이를 축으로 놓고요. 10번 총알공주를 단통으로 때리고 1번을 놓고서 또 5번 톱 스페셜, 9번 사일런트즈, 12번 브레이브 마와 중에서 5번을 좀 약하게 보고요. 9번 사일런트 존과 12번 브레이브 마를 1번, 9번, 1번, 12번으로 받쳐볼 수 있는 토요제 13경기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강타의 승부처입니다. 토요제 14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예요. 요 경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1단락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마필들이 뻗팅기고 있는 경주인데 전력차는 굉장히 미세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상마 유형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져보겠다. 토요제 14경주 여기까지 한번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풀어봤는데 어려워요. 조금 어렵고 또 약간의 핀트가 안 맞으면은 또 적중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반대로 한번 핀트가 맞아 들어가게 되면 중고배당으로 계속 맞출 수가 있는 경주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대승을 한다면 아주 크게 대승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한번 자신 있게 내가 분석한 경주가 맞고 이번 주 흐름이 나한테 맞아 들어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한번 붙어보신다면 의외로 새해맞이 첫 번째 토요 경마에서 대승을 거두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좀 쉬었다가 일요 경마 경마 방송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